오늘 알아볼 것은 알고 보면 유명인이 만든 밈 세 번째입니다. 원래 밈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는 게 좀 흥미롭잖아요. 와, 이 드립이 이렇게 나온 거였네 싶기도 하고. 근데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엄마나 세상에 내가 아는 사람이 만든 거네 싶으면 더 신기하잖아. 그래서 그런 드립만 모아와 봤습니다. 자, 알고 보면 유명인이 만든 밈에 대해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과거 병맛 더빙 컨텐츠가 인터넷을 지배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장삐쭈님, 유준호님, 백설양님 등등 많은 크리에이터가 이 더빙으로 이름을 알렸고 시간이 꽤나 흐른 지금까지도 수요가 있는 장르죠. 그리고 이 병맛 더빙 중에서도 클래식이라 불리는 명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말죽거리 잔혹사 병맛 더빙. 풀버전이 더 웃기지만 분량상 킬링 파트만 소개드리자면, 야, 어떤 녀석이 나한테 우유를 던졌어. 아주 신선한 우유를. 난 그 녀석을 잡고 싶다고.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어, 친구들. 안 그러면 밥을 부셔버릴 거야. 이렇게. 우리 어제 같이 재밌게 놀았는데. 이 녀석 한 대만 맞아. 안 되겠어. 2대. 좋았어. 3대. 4대. 5대. 미안해. 이렇게 나한테 개기는 녀석들은 오른발, 왼손. 좋았어. 한 대만 더 맞아. 아니야. 한 5대만 더 맞고 얘기를 좀 해보자고. 이런 멍청한 어리석은 영혼아. 야, 이 개새끼야! 넌 혀가 아주 짧은 것 같아. 개새끼 니가 너 깜짝 때문에 씨발 새끼 니가 뭐가 손태형이랑 결혼했다 씨발 새끼야. 이 씨발 존나 부럽다. 야, 역시 클래식은 클래식이야, 그지? 말죽거리 잔혹사 개봉 당시에도 많은 인기를 누렸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작품성을 인정받는 명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영화 속 대사가 밈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대한민국 학교들 다 족구하라 그래, 이것 좀 만져봐, 고추 고진물, 잉여인간 등등 많기도 많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영화를 대표하는 밈을 하나만 꼽으라면 어떤 녀석이 나에게 우유를 던졌어, 그것도 아주 신선한 우유를 말이야. 대부분 이 대사를 꼽을 만큼 이 병맛 더빙 영상의 유명세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2015년 이 영상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드디어 밝혀지게 됩니다. 밝혀진 방식이 좀 특이한데 다름 아닌 음원 발매로 밝혀졌죠.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녀석이 나한테 마이크를 던졌어. 아주 신선한 마이크를. 비트를 부셔버릴 거야. 이렇게. 야, 이 개새끼야! 아씨, 본이 맞네. 자, 해당 곡의 제목은 옥상으로 올라와이고 이 곡의 제작자이자 말죽거리 잔혹사 병맛 더빙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래퍼 제이슬로우님입니다. 쇼미더머니 3에 참가하여 인상 깊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래퍼죠. 이게 웃긴 게 저도 그때 쇼미다 챙겨 봤었고 제이슬로우님이 기억에 남아서 이 옥상으로 올라와도 나중에 찾아 들었단 말이죠. 그때 이 더빙 들으면서 잘 따라하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제가 착각할 만도 했던 게 제이슬로우님이 당시 쇼미에서 성대모사로도 엄청 주목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성대모사 한 거겠거니 싶었는데 곡의 설명을 보면 데뷔 전 제이슬로우 본인이 만들어서 큰 화제가 되었던 말죽거리 잔혹사 더빙 UCC로 인용하여 듣는 재미를 더해주고 있다. 띠용! 때문에 해당 내용 관련해서 한번 제이슬로우님께 인터뷰를 요청드려봤는데요. 해당 영상은 2009년 자신의 싸이월드에 처음 만들어 올렸다고 합니다. 당시 친구들끼리 낄낄대려고 만든 영상이란 출처도 안 적었는데 요 부분이 좀 아쉽다 하시더라고요. 그지? 이게 이 정도로 미친 인기를 얻을 줄은 몰랐을 거 아니야. 때문에 친구분들도 이 출처를 안 남긴 걸 되게 안타까워 하신답니다. 그래도 이게 원작자의 가오가 있는 게 간혹 카페나 술집에서 친구들끼리 어떤 녀석이 나에게 우유를 던졌어 하고 놀고 있으면 가끔 옆 테이블에 모르는 분들이 와씨 개똑같이 하시네요 라고들 하시는데 그거 제가 더빙한 겁니다 라고 해주면 아주 펄쩍 뛰는 모습을 보시고는 한다는 거. 제이슬로우님은 2019년 영상 제작 10주년을 맞아 리메이크 영상을 만들기도 하셨고요. 어떤 녀석이 나한테 우유를 던졌어. 아주 신선한 우유를. 난 그 녀석을 잡고 싶다고.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어, 친구들. 안 그럼 밥을 부셔버릴 거야. 이렇게. 야, 왜 그러냐? 우리 어제 같이 코인 노래방도 가고 재밌게 놀았었잖아. 안 되겠어. 이 녀석 한 대만 맞아. 좋았어. 2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야, 이 개새끼야! 넌 우리 아들 십준수한테도 안 될 것 같은데. I am 조진웅. 손태형이랑 잘 살고 있다 씨발 새끼야. 멈춰, 조진웅. 성대모사에 자신이 있는 만큼 이걸 이용한 영상을 제작하고 나십니다. 내 삼촌 이름은 어떤 새끼가 재수업 결고 지랄인데. 내 삼촌 내다 씹새끼야. 내가 10년 동안 알바 리스펙하면서 다짐했는데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나 motherfucker. 씨발 새끼들아.
관심 있으시면 채널에 한 번씩 놀러들 가보시고, 아무튼 이 병맛 더빙은 인터넷의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아 결국 권상우 배우 본인의 귀에도 들어가 이에 대해 직접 감사 인사를 남겼고, 제이슬로우님은 감사 인사에 감사 인사를 표하며 개꿀잼 감사 엔딩을 맞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명한 걸로 유명한 밈에 대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죠. 갑통알, 왓네스트, 닭모치 이런 게 유행한다는 말은 많은데 직접 쓰는 꼬라지는 못 받기에 이에 대해 분석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셔서 아주 기분 좋은 영상이었는데 누가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끼끼빠빠, 번날번주, 복세편살 이런 거 대체할 표현이 있는데 누가 품격 없이 그런 표현을 쓰나? 그리고 저는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복세편살 같은 경우는 의외로 확실한 유래가 있는 드립임. 요거는 나중에 각 잡힌다 싶으면 다뤄 보겠음. 그리고 오늘 각이 잡혔네요. 자, 복세편살,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의 줄임말이죠. 사실 이것도 유명한 걸로 유명한 밈은 맞아요. 실질적으로 쓰는 사람을 찾아보긴 힘든데 그럼에도 신조어 테스트의 개그남의 이름을 알린 그런 줄임말이거든요. 이게 얼탱이가 없는 게 2016년 신조어 테스트에도 포함된 줄임말인데 2020년도에도 떡하니 넣어놨더라고. 이게 신조어입니까? 구조어지? 뭐 여튼 복세편살은 이런 류의 밈들 치고는 그 유래가 굉장히 명확한 밈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만든 사람도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사람이에요. 자, 복세편살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 이중구야 이중구. 차라리 이중구라고. 우리들의 중구형 박성웅 배우입니다. 유래가 된 짤을 보자 하면 니들 철새라고 한 적도 없고 가라고 한 적도 없어.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그렇게까지 유쾌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그죠? 이 메시지가 나오기까지 꽤 기나긴 스토리가 있는데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박성웅 배우 다들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저처럼 신세계의 이중구 역으로 처음 아셨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97년 넘버3의 조연으로 처음 데뷔를 하셨단 말이야. 신세계는 2013년작이니까 거진 16년 만에야 제대로 빛을 보신 셈이죠. 덕분에 박성웅 배우에게도 많은 관심이 쏟아졌고 그의 팬덤도 전차 생겨납니다. 자, 근데 팬덤이라고 다 같은 팬이 아니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뭐 A 커뮤니티의 팬들, B 카페의 팬들, C 갤러리의 팬들 이렇게 팬덤 사이에서도 서로 은근히 파벌이 갈린다는 거죠. 뭐랄까 다 같은 피자 초돌이라 해도 누군 페퍼로니, 누군 베이컨, 누군 하와이안을 좋아하듯이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찾으면서 느낀 건데 팬덤의 규모가 작을수록 파벌이 더 심하게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사건이 일어난 2014년 당시 박성웅 배우는 이제 막 빛을 보던 시절이었기에 팬덤 안에서도 꽤나 편이 갈렸던 걸로 보입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이 복세편살 사건이 벌어진 데에는 팬덤 중에서도 A 커뮤니티의 입김이 강했거든요. 얘네를 이하 A 집단이라 부를게요. 2014년 3월 갑자기 박성웅 배우에 대한 나쁜 소식이 떠돌기 시작합니다. 뭐 예쁜 팬만 따로 골라 편애한다더라. 이에 대해 그러지 말라고 하자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라고 얘기하며 넘기려 들더라. 이런 이야기가 말이죠. 때문에 복세편살은 원래 박성웅 배우를 돌려 까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야, 니들이 뭔데 박성웅한테 이래라 저래라 함? 배우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니냐? 딱 복세편살이네 쿨병 걸린 새끼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허나 시간이 조금 지난 뒤 이 여론이 정반대로 뒤집히게 되는데 자, 요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아까 말한 A집단의 누군가가 박성웅 배우에게 패매를 보내봤는데 세상에 답장을 해주는 겁니다. 박성웅 배우가 워낙 무명 시절이 길었다 보니 감사한 마음에 정성스레 답장을 해준 것 같은데 여튼 이 행위가 반복되며 A집단은 박성웅 배우에게 내적 친밀감을 잔뜩 느끼게 되었죠. 박성웅 배우는 이런 행동도 다 애정이라 생각해서 대부분 받아줬고요. 막 A집단끼리 번개 모임을 잡고 여기에 박성웅 배우를 초대했는데 직접 행차하기까지 했다니까. 근데 이게 참 애매하게 돼버린 게요. 박성웅 배우 입장에서는 그냥 팬들이 모였으니 시간 내서 온 건데 A집단은 부르니까 나오네. 그럼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주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A집단이 아닌 팬들은 뭐야? 우리는 부담될까봐 일부러 거리 두르는 건데 왜 쟤네만 저렇게 편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박성웅 배우는 그냥 팬을 위해서 한 행동인데 이게 오히려 팬들 간 분열을 촉진시킨 거지. 그렇게 점점 갈등의 골이 깊어지던 와중 이번에는 박성웅 배우가 A집단 중에서도 특정 팬을 편애했다 뭐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뭐 SNL의 VIP 좌석표를 챙겨줬다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그간의 모습을 보면 이것도 그냥 팬이니까 해준 것 같아요. 뭐 그 팬의 어머니와 박성웅 배우의 사촌이 원래 아는 사이였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A집단에서 난리가 납니다. 아니 왜 쟤네들만 따로 챙겼줌? 해서 분노의 패매 러쉬를 갈긴 거죠. 박성웅 배우의 반응이 어땠는지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신가요? 아니 뭐가 씨발 이렇게 복잡해. 쉽지 않으세요들? 정리하는 나도 이렇게 복잡한데. 때문에 박성웅 배우는 앞뒤 사정도 모르고 막무가내로 단적을 짓는구나.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이런 말들을 하게 된 겁니다. 박성웅 배우 입장에선 그러잖아요. 팬들한테 최선을 다했는데
있는데 뭔가 하면 할수록 일이 꼬이니까 막말로 페북 계정 비활성화도 할 줄 몰라서 그냥 페북을 지우는 분인데 이 복잡한 팬덤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시겠어. 허나 이미 자기들끼리 존나게 사랑했다 존나게 배신을 당한 A집단은 그대로 흑화하여 이 사실들을 와전시켜 퍼뜨렸고 결국 박성웅 배우가 특정 팬만 편애하는 팬들과 존목질을 하는 배우란 여론을 이끌어내는 데에 성공합니다. 이때 해당 내용으로 실검까지 올랐던 거 보면 꽤나 이슈가 됐었죠. 박성웅 배우는 아마 팬덤 문화에 대해 좀 진력이 낮았을 것 같아요. 그냥 팬들이랑 소통한 줄 알았더니 밖에서는 A집단 편애한다 하지, A집단 내부에서는 특정 팬만 편애했다 하지, 복세 편살이란 말이 나올 법도 했다니까. 때문에 이때 이후로 그 어떤 SNS로 따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복잡한 내용이 있긴 해요. 저는 뭐랄까 좀 그 배우한테 너무 아이돌식 팬 관리를 바란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반대로는 뭐 팬들과 너무 거리를 두지 않았다는 게 나쁜 점이라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된 여론은 말이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나 지금 떠나려고 그러는데 다시 잡아주면 팬 해줄 게도 아니고 이게 뭐냐 라는 쪽으로 쏠리더라고. 역시 뭐든 간에 삐뚤어진 애정이 제일 무서운 법이야, 그죠? 그러다 복세 편살도 시간이 흘러 이 비하인드 스토리는 싹 씻겨지고 그냥 요즘 애들은 이런 말 쓴대 류 밈으로 전락했습니다. 박성웅 배우도 나중에 라디오에서 복세 편살이 화제가 된 줄 몰랐다 라 말하며 그거 내가 원조다 라고 하셨던데 이때 무슨 생각하셨을까? 복세 편살 얘기한 김에 쭉 가보자면 가끔 사람들이 사자성어로 착각하는 그런 밈들이 몇 개 있죠. 복세 편살도 그렇고 제가 예전에 한번 다뤘던 자강두천도 그렇고, 근데 이 밈도 사자성어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 그게 뭐냐, 바로 내로남불. 실제로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약자로 자기한테만 관대한 이들의 태도를 꼬집는 말이죠. 나보다 게임 스펙 낮으면 개 족밥 찐따 병신 허접새끼, 높으면 게임의 인생 꼬라박은 개 병신 호루새끼, 나 게임과 현실 간의 마에스트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희대의 멋쟁이, 딱 이런 태도를 가리키는 말 아니겠습니까? 땡적땡과도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 말인데, 아무튼 이 내로남불이란 말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다름 아닌 전 국회의원 박희태라고 합니다. 기사 내용을 보자 하면 정치권에서 내로남불이란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다. 야당의 주장은 내가 바람을 피우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부동산을 하면 투자, 남이 사면 투기라는 식. 박 전 의장은 내가 창작한 말이라고 했다. 와씨, 이게 국회의원이 만든 말이었어? 싶었던 와중에 또 다른 기사를 보면 말이죠, 동아일보가 의원보다 3년 앞선 1993년에 내가 사랑에 빠지면 로맨스, 네가 사랑에 빠지면 스캔들 같은 청소년 유머 시리즈를 소개한 적이 있다고 하죠. 정확히는 80년대에도 이미 쓰이고 있던 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박희태 의원이 이걸 유행시키긴 했어도 만들었다 하긴 애매한 거지. 그럼 이대로 끝이냐? 아닙니다. 박희태 의원이 퍼뜨리거나 만든 유행어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일단 밈이라긴 애매하지만 흔히 사용하는 표현인 정치 구당과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냐, 이 말들도 그의 입김이 어느 정도 미쳐 있고요. 심지어는 폭탄주도 박희태 의원이 만들었다, 이런 말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많고 많은 유행어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활발히 쓰이는 밈이 하나 있어요. 자, 전 국회의원 중에 이승윤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해외 유학파다 보니 이제 영어를 아주 능숙하게 쓰셨는데 1990년 5월 1일에 열린 고위 당정회의에서 당시의 상황을 두고 토탈 크라이시스라고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해석하면 전반적 위기쯤 될 텐데 박희태 의원은 이게 좀 어감이 세라 싶은 거야. 전반적 위기 말고 다른 표현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이 단어가 머릿속을 번뜩 스치고 지나갑니다. 총체적 난국. 지금도 우리가 개판이란 뜻으로 자주 써먹는 밈, 총체적 난국은 이렇게 탄생했던 거죠. 아니 근데 전부 다 만들었다기보다 한 숟가락씩 걸친 느낌 아님? 그래서 그거 남긴 오리지널 유행어가 하나 있습니다. 박희태 의원의 정계 커리어가 끝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골프장 캐리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때 남긴 말이 뭐였냐, 손녀딸 같아서 그랬다. 자, 여기까지 알고 보니 유명인이 만든 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 자료 서칭하면서 뭐 땡땡이란 말은 연예인 누구가 만든 거래요, 이런 정보들 많이 봤는데 좀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유래가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마 그 유행어의 덕을 좀 보고자 한 게 아니었나 싶긴 한데 나중엔 이렇게 유래가 와전된 밈이라도 모아다가 한번 이야기해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또 보죠.